자, 우리 어디 할 차례인지 한번 책을 펴봅시다. 과제 내줬었죠? 과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물질대사와 효소에 대해서 했으니까 133쪽 과제를 내줬었나? 133쪽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33쪽입니다. 8번이죠? 자, 다음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자, 보니까 어떻게 했냐? 녹말이 하나하나씩 분해되고 있는 거죠. 소화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 같죠? 자, 칸은 동화작용입니까? 녹말이 더 큰 분자야? 엿당이 더 큰 분자야? 녹말이 더 큰 분자죠. 녹말이 다당류고 엿당은 이당류니까 가의 과정이 분해 과정이겠죠. 즉 이화작용입니다. 나 역시도 이화작용이죠. 다 역시도 이화작용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은 우선 틀렸고 가와 나는 소화 과정이죠. 맞죠? 맞고 다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까?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서로 반응해서 우리가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를 얻어내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9번 봅시다. 다음은 감자즙 속에 들어있는 효소인 카탈레이스의 활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실험이다. 감자즙을 묻혀서 거름종이 조각과 증류수를 묻힌 거름종이 조각을 그림과 같이 시험관 A와 B에 각각 넣고 거름종이 조각이 떠오르는 시간을 확인했죠. 자, 그랬더니 어떤 게 더 먼저 떠올랐냐? A가 먼저 떠올랐죠? A는 빠르게 떠올랐지만 B는 느리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떠올랐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A가 더 빠르게 반응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산화수소수가 빠르게 반응이 일어났을 거니까 감자즙이 묻힌 거름종이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지 않아도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감자즙에 있는 카탈레이스는 과산화수소를 분해한대. 맞니? 맞겠죠? 자, 기억은 산소입니까? 산소죠? 기억, 니은 다 맞죠, 우선? 활성화 에너지 크기는 어디가 더 큽니까? P가 더 크겠죠? 반응이 더 늦게 일어나는 P가 더 클 겁니다.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과산화수소 분해 과정, 분해식 한번 써보세요. 화학 반응식.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줬어. 과산화수소수의 분해 과정의 화학 반응식. 자, 과산화수소의 화학식이 뭐야? 그치, H2O2죠. 자, H2O2가 분해되면 뭐가 무엇이 됩니까? 응? 뭐가 무엇이 돼? H2O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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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가 돼? H2O랑 산소가 되겠죠? 자, 그럼 화학 반응식 완성했어? 자, 화학 반응식 한번 봐볼까? 자, 불러보세요. 응? 불러봅시다. 화학 반응식. EH2
자, 이 H2O2가 분해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H2O랑 O2가 됩니까? 이렇게 되면 완성 끝입니까? 자, 진원아 완성됐냐? H 필수 맞추고. 앞에 개수 맞춰서 여기 앞에 2가 와야겠죠? 항상 개수 잊어버리면 안 돼. 자, 그리고 화학 반응식 쓰는 거 습관화 시켜야 돼. 고등학교 가면서 공부하려면. 알았죠? 계속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자, 10번 봅시다. 자, 그림은 어떤 화학 반응에서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A가 더 큽니까? B가 더 큽니까? A가 더 크죠. 그래서 효소가 있을 때가 B가 효소가 있을 때고 A는 효소가 없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옳은 거 물어봤죠? 자, B는 효소가 있을 때 반응이다. 맞죠? 반응 후 생성물의 농도는 누가 더 많냐? 응? 생성물의 농도 누가 더 많아?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아무래도 빨리 반응이 일어난 게 생성물에 더 많겠죠. 하지만 여기는 반응 후라 그랬어. 그래서 생성물의 농도는 어떻게 써? 둘 다 똑같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지. 자, 기억은 B의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다 그랬어. 기억이 뭡니까? 기억이 활성화 에너지야? 저 썼는데. 자, 기억은 뭐냐? 반응열이죠. 공부 안 해? 니들? 공부해야지. 반응열입니다. 반응열이란 건 뭐야?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를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은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 기억은 활성화 에너지가 아닌 반응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11번 선생님이 채점을 개인적으로 할 테니까 설명만 먼저 할게요. 자, 그림 가와 나는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화학 반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그랬죠. 보니까 가가 효소가 있을 때, 나가 효소가 없을 때가 되겠죠. 자, 그걸 썼지. 가는 효소가 있을 때고 나는 효소가 없을 때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활성화에 맞추고. 그치.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가가 효소가 있을 때가 되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 돼. 고등학교 가면은 서술형에서 점수 받기 힘들어. 자, 2번 효소가 존재할 때 화학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까닭을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지어서 설명하랬어.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지어서 설명하래. 자, 어떻게 설명할 거야? 활성화에 작은 그런.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물이 어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죠. 자, 하지만 효소는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때?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소가 있는 곳이 더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적으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뒤에 또 과제 있었죠. 141쪽에 7, 8, 9. 141쪽에 7번부터 봅시다. 풀었어, 안 풀었어? 응? 얘는 표시도 안 해놨지? 과제를 해주는 나는 표시를 해놓고 과제를 받는 너희들은 표시를 안 하니? 있는 느낌이 불렸어.
자, 봅시다. 7번. 그림 가와 나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대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도 역시 분해 과정, 이화 과정이고 나는 합성이죠. 동화작용이 되겠죠. 자,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가의 과정은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로 합성됩니까? 아니죠. 고분자가 뭐가 되는 거야? 저분자로 되는 이화작용이 되겠지. 분해인 이화작용이다. 자, 니은 나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된대. 합성이죠. 합성할 때 에너지 흡수됩니까? 방출됩니까? 수, 흡수되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지. 자, 나 과정은 식물 세포에서만 일어난대. 아니죠. 동물에서도 일어나죠.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겠구나. 2번이 답입니다. 자, 8번 봅시다. 자, 그림은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화학 반응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효소가 있을 때가 활성화 에너지는 B가 되겠죠?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 B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벌써 다 나왔네? 자, 효소가 없을 때의 에너지는 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지. 자, 9번 봅시다. 자, 다음은 감자즙을 이용한 실험이다. 크기와 모양이 동일한 두 개의 거름종이 조각을 준비하고 하나는 감자즙, 다른 하나는 증류수를 충분히 적셔주죠. 그리고 두 개의 실험관 A, B를 준비하고 가에는 감자즙을 적신 거름종이 A, 그 다음에 증류수를 적신 거름종이 B를 넣죠. B 실험관에 넣죠. 각각 넣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5% 과산화수소 100ml를 각각 부었을 때 A에서는 감자즙이 묻어있기 때문에 어때? 거름종이가 빠르게 떠오르겠지만 B는 그렇지 않겠죠? 자, 이때 기포는 뭡니까? 산소가 되겠죠? 산소가 된다. 자,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기억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물질이 존재한다. 맞죠?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존재하죠. 니은은 수소가 아니라 뭐야? 산소가 될 것이고 시험관 B의 과산화수소 농도를 높이면 시험관 A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대. 왜 아니야? 어차피 그 분해 분해가 그치?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효소는 없잖아, B는. 그치? 농도가 그래, 농도가 높아도 어떤 똑같은 말이지. 속도는 똑같아. 그치요.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겠죠? 답이 1번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차례냐? 136쪽인가? 136쪽이죠.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은 많이 어렵진 않을 텐데, 자, 우선 용어 먼저 정리를 할게요. 다 중학교 3학년이니까 유전에 대해서 다 배웠을 거고, 그쵸? 자, 유전이란 게 뭐냐? 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이 전달해 주냐? 유전자가 전달을 해주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유전이란 게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유전이라 했었고, 이걸 전달해 주는 게 유전자였죠. 그쵸? 유전자라는 것은 어떤 형질, 유전 형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달되는 게 유전자였어. 그죠? 그러면 유전자는 DNA 일부분에 존재하죠. DNA를 일렬로 나열했을 때 지구를 몇 바퀴 도는데, 자, 이때 유전자는 그 각 부분 일부분을 가이더라. 그래서 DNA 특정한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DNA가 핵산의 한 종류로 했는데 RNA하고 DNA가 있죠. 그리고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더라. RNA는 어떤 기능을 했어?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죠. 자, 그러면 형질이란 게 뭐냐? 자, 사람마다 다 생긴 게 다르죠. 눈꺼풀이, 쌍꺼풀이 있는 사람이 있고, 쌍꺼풀이 없는 애꺼풀이 있죠. 이게 형질입니다. 내 머리카락의 모양이라든지 색, 혹은 피부색, 눈동자색,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형질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멘델의 유전 법칙을 배우면서 멘델의 형질 어떤 걸 가지고 있었냐? 완두콩의 색과 완두콩의 모양을 이야기했었죠. 이걸 우리는 형질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DNA에 뭐가 존재?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NA가 아주 길게 있는 이 부분, 일부분이 유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 A와 유전자 B라고 여기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 A, 어떤 특정 형질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유전자 A에 의해서. 그리고 유전자 B가 다른 형질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가 있는데 이 염색체에 DNA하고 이 단백질이 꼬여 있죠. 여기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꼬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뭐냐? 구슬 꿰매듯이 이렇게 존재하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뭐?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그래서 염색체는 이 뉴클레오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실처럼 풀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염색사라고 합니다. 염색사의 형태로 있다가 언제 염색체가 되냐? 언제 되죠? 그쵸?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로 변합니다. 응축되죠. 왜? 똑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풀어 헤쳐져 있으면 똑같이 나눌 수 있겠어? 어렵겠죠. 그래서 세포 분열 시 염색체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 자료 분석을 보면은 식물의 꽃 색깔 형질 발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1번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DNA의 한 부분이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냐 보니까는 붉은색 색소를 합성하는 효소죠. 효소가 만들어지는 유전자야. 그러면 이 유전 정보대로 붉은색 색소 합성 효소, 즉 효소가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의 정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 붉은색 색소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꽃잎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애가 뭐가 있냐? 자, 멜라닌 합성 효소. 어떤 유전자가 있어. 근데 얘가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야. 자, 멜라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몸의 갈색을 나타내는 거. 우리 뭐지? 햇빛을 많이 자외선을 많이 쐬면 얼굴에 멜라닌이 색소가 집착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쵸? 갈색을 띠게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효소인데 이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많게 되면은 색상 눈동자 색이라든지 머리카락 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많아지면은 이러한 멜라닌 색소가 많이 합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갈색 눈동자를 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멜라닌 합성 효소가 적게 만들어지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면서 적은 양의 멜라닌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눈동자색이 어때? 갈색이 아니라 파란색들. 그런 파란색 눈동자색을 가지게 되는 경우죠. 이게 다 누가 저장하고 있어? 유전자가 이 유전 정보를 다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생명 활동에 관련된 정보는 자, DNA, 즉 유전자가 저장을 하고 있잖아. 하지만 이걸 가서 행하는 건 누구냐? 단백질입니다. 그쵸? 단백질이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보만 저장하고 있는 게 DNA인데 이 DNA는 염색체 형태로 있죠? 그랬다가 부모의 생시세포를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형질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생명 시스템이 유지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포 내 유전 정보 흐름, 유전 정보가 누가 가지고 있댔어? DNA가 가지고 있다 했죠. DNA, 즉 유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보가 어떻게 계속 전달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자, 우리는 유전 정보를 어디에 저장하고 있느냐? DNA에 저장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DNA가 어떻게 돼서 RNA가 되죠? 자, DNA가 RNA가 되고 RNA가 단백질을 만듭니다. 맞죠? 자, DNA가 복제되고 DNA 복제되죠? DNA가 RNA로 되는 것을 우리는 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RNA에 있는 이게 DNA 유전 정보를 RNA가 전달해서 뭘 만들어? 단백질을 만들죠. 이걸 우리는 번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DNA가 RNA로 전사되고 RNA가 단백질로 번역되는데 이러한 정보 흐름을 우리는 유전 정보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즉 생명 중심 원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전사 그냥 뭐라고 말하긴 좀 그러는데 그냥 DNA가 RNA로 되는 게 전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전사가 되고 어떻게 해서 번역이 일어나는지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생명 중심 원리, 즉 유전 정보 중심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DNA에서 RNA가 된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D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저장돼 있단 말이야. 어떻게 저장하고 있어? 잘 저장하고 있어? 자, 유전 정보 염기서열로 저장하고 있죠. AGCT라는 염기애를 서열시켜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죠? 자, A가 뭐야? A가 뭐냐고 여기서 A 요거 A가 뭡니까? 어? 아버지냐? 신호라 뭐대 A가? 공부 안 하는구나 너희들. 아데닌이죠. 아데닌. C. C는 뭡니까? 구아닌이죠. C. 사이토신입니다. T. 타이민입니다. U. 유라실이죠. 자, 오늘 집에 가면서 아데닌만 외우자. 아데닌. 알았어? A가 뭐다? 아데닌이다. 자, 오늘 집에 갈 때 뭐라고 중얼거려? 아데닌이라고 중얼거리면서 집에 갑니다. 알았죠? 우선 아데닌 먼저 해결을 합시다.
자, 이 DNA가 염기 서열에 의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DNA는 어떤 구조를 써? 그제 이중 나선 구조를 써. 두 가닥이단 말이야. 저 한 가닥이 아닌 두 가닥입니다. 이 두 가닥 중에서 하나를 주형 가닥으로 해서 여기에 상부적인 염기 서열에 의해서 전사가 됩니다. RNA가 전사, DNA가 RNA로 되는 걸 전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DNA 한 가닥을 가지고 RNA로 전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전사가 핵 내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DNA가 핵 내에서 RNA로 전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RNA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 유전 정보를 전달하죠. 얘가 전달해줘야 돼. 자, 헤엄쳐서 어디로 가느냐? 핵궁을 통해서 핵 밖으로 나갑니다. 핵 밖이 어디야? 우리는 이를 세포질이라고 하죠. 자, 세포질에 가면 뭐가 있냐? 핵에 붙어 있는 게 뭐가 있어? 세포질 안에 뭐가 있어? 핵에 붙어 있는 거, 핵막에 붙어 있는 거. 역시 공부 안 하죠? 뭐냐? 줄, 소포체가 붙어 있죠? 소포체는 거친면 소포체와 매끈면 소포체가 있다고 그랬죠? 거친면 소포체는 뭘 가지고 있어? 리보솜을 가지고 있죠.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을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이 RNA가 핵궁을 통해서 세포질로 갑니다. 세포질로 나가면은 리보솜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리보솜을 보면은 선생님이 리보솜은 단백질 두 덩이라고 그랬죠? 단백질 두 덩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한쪽으로 RNA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번역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RNA로부터 전달받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이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RNA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DNA를 한번 생각해 보자. DNA 염기 서열이 AT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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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GC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마음대로 그냥 임의적으로 쓴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DNA를 가지고 RNA를 만든다고 그랬죠. RNA로 전사가 된다고 그랬어. 그치? 그러면 A가 뭐로 되겠어? U가 되겠죠? 그치? T 대신 A가 될 것이고 CG, UACG, UACG, UACG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가 RNA 이 세 개가 뭘 하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고 그랬죠. 아미노산 1이라고 칩시다. UAG가. 그러면 GUA가 뭐가 되겠어? 아미노산 2가 되겠죠? 그다음에 CGU가 아미노산 3가 될 것이고 ACG가 또 뭐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하겠죠. 그다음에 UAC 있지. UAC가 아까 벌써 아미노산 1이었죠. 이렇게 각각의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미노산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럼 아미노산이 만들어지면서 폴리펩타이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폴리펩타이드가 되면은 3차원적 구조를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3차원적 구조에 따라서 단백질이 하는 역할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RNA가 짝을 3개씩 지었어. 그쵸? 이걸 우리는 코돈이라고 합니다. 뭐? 코돈. 자, RNA 3개씩을 우리는 코돈이라 하고, 그러면 DNA에서도 이게 3개씩 되죠. 이렇게 3개씩 되지? 이거를 우리는 3영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 3개가, 염기서열 3개가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하는데,
RNA에서는 코돈, DNA에서는 3연기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 구호를 가지고 아미노산이 결정이 되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럼 이제 아래 그림을 좀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 보니까는 뭐냐? 이 DNA의 한 부분이 유전자야. 그렇죠? 그러면 이 유전자 한 부분을 합계했더니 염기 서열이 이렇게 된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DNA가 두 가닥이죠? 맞죠? 한 가닥이 여기가 될 것이고 두 번째 가닥이 여기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한 가닥을 주형 가닥으로 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RNA가 만들어집니다. 자, DNA에서 RNA로 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전사라고 한더라. 그래서 DNA에서 RNA가 되는 전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RNA 염기서열 3개를 가지고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죠. 그죠? 또이 3개를 가지고 또 다른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3개 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한다. 그리고 DNA에서 이 3개의 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3연기 조합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20종이 있다고 그랬어. 그쵸? 20종이 있는데 이 아미노산의 수,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구조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략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프린트물 줄 테니까 이거 한번 봐요. 자, 프린트물 158쪽 먼저 봅시다. 아니, 158쪽이 아니라 159쪽 먼저 봅시다. 자, 159쪽 한번 읽어보고 가로 안에 앉는 말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파일 좀 줄게. 넣었는데 파일이 없네. 자, 보면은 선생님이 다시 문제를 한번 봅시다. DNA Q1이죠. 유전 정보의 전달과 단백질의 합성 과정 해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했던 DNA가 RNA로 전사하는 거. 그 다음에 RNA가 단백질로 번역하는 것이죠. 그러면 DNA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무슨 과정? 전사의 과정은 세포의 어디서? 핵 속에서 일어나죠. 자, 그리고 유전 부호를 해독한다 그랬어. 선생님이 아까 염기 서열을 가지고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자, 한번 교재 있는 염기서열로 한번 해볼게요. ACC, 그 다음에 TTT, CCG, AGT라는 이러한 염기서열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 유전 DNA를 가지고 뭘 만들어낸댔어? RNA로 전사한다 그랬죠. 그러면 ACC가 뭘로 되겠냐? UGG가 되겠죠. UGG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AA가 되겠죠. 그 다음에 GGC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UCA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RNA단 말이야. 이건 RNA니까 이 세 개의 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코돈이라고 하더라. 자, 이 코돈이 각각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UGG. 자, 봐봐. UGG가 어디 있냐? UGG가 어떤 아미노산을 지정해?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죠. 그럼 여기서 류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AA는 라이신이죠? 오른쪽 위쪽에 보면 라이신이라고 있죠? 라이신으로 지정이 되고 GGC 글리신이죠. 글리신. 이렇게 글리신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UCA가 세린이죠. 세린을 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류신, 라이신, 글리신, 세린이라는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서열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대략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저장이 되는데 모든 생명체는 이 유전 부호가 동일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세균도 이러한 방식으로 유전 정보가 흐르고 사람인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유전 정보가 흐른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유전 부호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걸로 우린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유전 부호의 공통성이라고 합니다. 교재 137쪽에 나와 있죠. 뭐다? 유전 부호의 공통성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당뇨병에 걸리면은 자,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면은 당뇨병이 낫죠. 그치? 당뇨병이 뭔데? 그치? 오줌에 당이 섞여 나와. 왜 오줌에 당이 섞여 나와? 너무 과다하게 뭐가 많아? 당이 많아. 왜 당이 많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뭐 무조건 당 많이 먹으면 당뇨병 걸리는 거야? 당 조절을 해주는 게 인슐린이라는 효소입니다. 효소가 당을 줄여준단 말이야. 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시켜서 당을 조절을 시켜주는데 내 몸에 인슐린이 없으니까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당이 많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당뇨병에 걸리면 인슐린 주사를 맞죠? 그치? 이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병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인슐린을 어디서 얻느냐? 어디서 얻겠어? 다른 사람한테서 얻겠어? 자, 어떻게 얻느냐?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유전 부호의 공통성이 있죠. 모든 생명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유전 정보가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 인슐린도 하나의 단백질인데 그 유전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인슐린을 만들 수 있겠어, 없겠어?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염기 서열을 가지고 우리가 DNA 조작을 하죠. DNA 조작을 해서 자, 세장균이라는 세균에 이 조작된 이 DNA 조각을 넣습니다. 이게 인슐린에 관련된 조작된 DNA 염기 서열이라고 치면은 이거를 세균의 DNA와 이렇게 붙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균은 자, 분열을 하잖아. 그쵸? 자, 20분마다 2배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에 어때? 많은 양의 인슐린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겠죠? 이 인슐린을 어디다 써?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즉 뭐냐? 이 생명체의 유전부 공통성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유전 정보 전달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 병에 걸리겠죠. 아, 병이 안 걸려? 유전 정보 전달이 잘못되면 병에 걸리겠지. 자, 그러면 그 병이 어떤 게 있느냐? 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를 보면은 158쪽을 한번 봐보세요. 자, 158쪽에 보면은 유전 질환이 나오죠.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 질환입니다. 자, 이러한 유전 질환에는 대표적인 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습니다. 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란 게 뭐냐? 원래 유전 정보가 CTT 편할 때로 왔어요. CTT라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유전자 정보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유전자 정보 CTT에서 뭐가 여기 하나가 뭐가 오냐? 돌연변이가 오는 거야. 이 CTT에서 이 T 하나가 바뀝니다. CAT로. 그러면 염기서열이 뭐야? 단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 자 RNA로 전사가 된다고 쳤을 때 CTT가 전사되면 뭐가 됐어? GAA가 되겠죠? GAA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뭐냐 봤더니 글루탄산입니다. 글루탐산으로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는데 이 T가 뭘로 바뀌었어? A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얘가 지정하는 RNA가 뭘로 전사가 되냐? GTA가 되겠죠. GAT냐? GUA가 되겠죠. GUA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GUA는 뭐냐? 글루탐산이 아닌, 봐봐봐, 뭔가. 자, 아미노산 뭐가 뭐냐? GUA가 발린이죠. 그래서 아미노산이 원래 글루탐산이 돼야 되는데 뭐가 되는 거야? 발린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대로 아미노산의 염기 배열 순서가 달라지면 구조가 달라진다 그랬죠. 3차원적 모양이 달라진다 그랬어. 단백질의 모양이. 자, 그래서 원래 자 적혈구는 무슨 모양이냐? 동그란 원형 모양이란 말이야. 근데 얘 모양이 어떻게 되냐? 남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림 보니까 남 모양이죠? 그래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지니까 원래 헤모글로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산소를 운반시켜준단 말이야. 근데 이 구조가 달라지니까 산소가 잘 운반되겠어? 잘 운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 운반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는 뭐야? 빈혈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즉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유전병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런 게 또 뭐가 있느냐? 페닐케톤유증이 있죠. 오른쪽에 보니까 페닐케톤유증이 나오죠. 자, 원래 자, 페닐 알라닌이 분해되면서 자,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이로 분해가 돼야 돼. 근데 이 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페닐알라닌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페닐케톤이 축적이 되게 됩니다. 내 몸에. 그러게 되면 얘가 뭐냐? 이상을 일으키는 거죠. 네 조직을 손상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때? 병에 걸리겠죠? 이러한 게 페닐케톤유증입니다. 치매랑은 다르지 약간. 자, 이렇게 해서 유전자 이상이 유전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염기 서열이 아주 작은 거지만 어때?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우선 선생님 준 158쪽의 문제 Q1, Q2를 한번 풀어보시고 137쪽에 있는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Q1 유전 질환의 공통점을 통해서 특정 유전자는 무엇을 특정 유전자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Q2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단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의 염기 서열이 바뀌면 단백질의 무엇이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달라져서 비정상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뒤쪽에 보면 유전 해독, 부호 해독한 것도 한번 해볼까? 했니? 2번 유전 부호 해독. 자, 볼까요? 자, AA니까는 RNA 염기 서열 어떻게 되겠어?
UUU가 되겠죠. 그 다음에 CGA가 될 것이고 GCC가 될 것이고 CUU가 될 것이고 GGU가 될 것이고 UCU, UCU, CCC가 되겠죠. 그러면 아미노산 비율 순서는 페닐알라닌이 될 것이고 아르지닌, 알라닌, 류신, 글리신, 세린, 세린, 프롤린이 되겠죠. 저 요즘 한 칸에 이름 두개 있는 거는 이름이 긴 두개 있는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다. 자, 그래서 전사 과정에서 DNA의 염기 아데닌은 뭐다? 유라실과 구아닌은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구아닌과 타이민은 아데닌과 상부결합을 해서 DNA 염기 서열이 상부적인 염기 서열을 가진 RNA가 합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문제 한번 내볼까? 아, 이게 우리 이거 풀어야 되지? 자, 봅시다. 개념 확인 문제 풀고 나서 쌤 문제 하나 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잠깐만. 자, 다음 중 유전자의 유전 형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찾으랬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현상을 우린 유전이라고 하죠.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물질은 RNA가 아니라 뭐였어? DNA죠. 그래서 X가 되겠지. 자, 2번 봅시다. DNA의 유전 정보가 RNA를 거쳐 단백질로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유전 정보의 중심 원리라고 하죠. 자, DNA로부터 RNA가 합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 하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죠.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하나 낼게요. 자, DNA 염기 서열이 원래 두 가닥이잖아. 그치? TGG, TTT, GGC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게 DNA 가닥 1이라고 치죠. 그럼 DNA 가닥 2는 어떻게 되겠냐? ACC, AAA, CC CCG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RNA가 이 두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가 UGG라 UUU GGC라고 하면은 자, 이 RNA는 가닥 1과 가닥 2 중 어느 것으로부터 전사된 건지 어느 것으로부터 전사된 건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쌤한테 설명해 주세요. 쉽죠? 가닥 1이냐? 50%의 확률이다. 가닥 1이냐? 가닥 2냐? 2. 왜? A가 DNA에서 A인 RNA가 자, 은규는? 음. 아니, 그러니까 이 두 가닥 중 하나를 주연 가닥으로 얘가 RNA로 전사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A를 주연 가닥으로, 아니, 1을 주연 가닥으로 했느냐, 아니면 2를 주연 가닥으로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지, 쌤은. 추가 조사는 그쵸? 2를 주연 가닥으로 한 거죠. 2를 주연 가닥으로 해서 전사된 게 이 RNA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무 당연한데 질문했어? 시험 문제 나오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이런 자, 상보적 결합을 하잖아. 상보적으로 전사가 되는 거야. 그쵸? 상보적 전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닥 1이 아니라 가닥 2를 주형 가닥으로 해서 전사된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38쪽부터 자, 우선 5번까지 풀어보세요. 우선 5번까지 풀어봅시다.
자, 볼까요? 자, DNA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찾으랬죠.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 맞죠? DNA에서 생명체의 형질을 결정하는 특정 부분을 유전자라고 한다. 맞죠? 유전자는 효소 및 다양한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맞죠? 답은 5번이 되겠네. 자, 2번 봅시다. 그림은 어떤 식물에서 붉은색 꽃이 나타나는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A에는 B에 대한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대. 맞죠? B는 흰 색소를 붉은 색소로 전환시키는 단백질이래. 맞고. A에 이상이 생겨 B가 합성되지 못할 경우 이 꽃은 흰색을 나타낼 거래. 맞죠? 답 역시 5번이 되겠네. 자, 3번 봅시다. 그림은 사람의 체내에서 DNA의 유전 정보에 의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자, A는 RNA 맞고 B는 단백질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될 것이고 전사와 번역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납니까? 전사는 어디서? 핵 내에서.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 DNA의 유전 부호는 염기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죠. 맞죠? 이 3개, 염기 3개의 조합을 뭐라 그래? 3염기 조합이라고 하죠. 3염기 조합. 자, RNA에서는 코돈이라고 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4번 봅시다. 유전 정보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랬죠. DNA는 염기의 배열 순서에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맞네. 맞죠? DNA의 유전 정보는 RNA에 의해 세포질로 전달된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맞죠? 자, RNA가 전산되는 과정에서 DNA 염기 A, G, C, T는 각각 RNA T, C, G, A로 전환된다 그랬어. T가 아니라 뭐야? U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5번 봅시다. 다음은 DNA 한쪽 가닥에 염기 서열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4개의 유전 부호가 있다 그랬어. 세이씨 끊어봅시다. 4개 됩니까? 맞네. 맞죠? 이 DNA 가닥으로부터 전사된 RNA는 엽기 U를 5개 갖는데 3개 가죠? 3개 갔죠? 3개 가지고 자, 이 DNA로부터 12개의 아미노산을 갖는 단백질이 합성되니까 4개의 아미노산을 갖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지. 자, 그러면 139쪽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지금 생명과학 파트 1번은 다 끝났으니까 2권으로 넘어갈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2권 가지고 오세요. 틀림없이 2권 안 가지고 온 애들 있을 거야. 은규야, 2권 가지고 와. 됐어? 자, 6번 봅시다, 그럼. 자, 다음 중 단백질 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물어봤죠?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는 DNA에 저장되어 있는 거 맞죠? 유전 부호는 3개로 연속된 염기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거 맞고, 유전 부호는 대부분 생명체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죠? 맞지? 자, 그럼 이걸 전문용어로 뭐랬어? 응? 모든 생명체 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 유전 부호의 공통성이었죠? 자, 유전 부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염기 조합이 총 20개야? 수없이 많겠죠? 그치? 틀렸고, DNA의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을 전사라고 하죠. 답은 4번이 되겠지. 자, 7번 봅시다.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서 D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자, DNA에서 RNA가 된 걸로 봐서 얘는 가는 전사가 될 것이고, 나는 A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 거니까 번역이 되겠죠? 자, A는 DNA의 모든 염기 서열을 포함하고 있대. 아니죠? 모든 염기 서열을 포함하고 있진 않죠. 에? 자, 가와 나가 일어나는 장소는 핵막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거 맞죠? 전사는 핵내에서,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났었어. 에? 자, DNA의 유전 보호는 4개의 연속된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까? 4개가 아니라 3개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봅시다. 그림은 전사와 번역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자, 가는 전사 맞네. 나는 번역 맞죠? 기억의 염기는 AGU래. 맞습니까? 뭐야 그럼? UCA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미노산 1위를 지정하는 DNA의 부호는
TGG다 그랬어. ACC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지. 자, 서술형 9번 제대로 풀었습니까?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채점하도록 하고. 자, 과제. 자, 페이지 142쪽에 10번부터 18번까지. 그 다음에 146쪽에 11번, 13번, 14번, 15번, 19번, 20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술형은 선생님이 채점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